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 1위로 제주도가 뽑혔다고 합니다. 자, 그해 부산과 울릉도, 강원도에도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사실 경치 좋고 이름 난 곳, 휴가철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내가 휴가를 갔다 온 건지 사람 구경을 갔다 온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제대로 된 휴가란 무엇일까요?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강하게 올라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정고점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또 1760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벌써부터 3천억 원, 1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세 분께는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또 책 선물도 남아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한 지 3분 만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같은 상승의 재료, 오늘 기업들의 호실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유럽과 미국의 대외 증시가 대외 재료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양 시장 모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24포인트 오르면서 175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 효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제 간밤 인텔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과 뉴욕 증시가 6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내 시장 역시 1754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176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주가 상승,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컸는데요.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800원 이상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1,600원 이상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어제 이어서 강하게 매도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 있다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5천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4포인트 오르면서 501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02포인트로 500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강세를 보이다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코스닥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53억 원, 외국인이 49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8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1190원대 후반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15원 10전 하락한 119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이에 아시아 증시도 일제 오르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의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되면서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인텔의 올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술주가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표 주도주인 대형 IT주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 LG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1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텔 효과, 반도체 장비주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인텔 효과가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로홀딩스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일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와 유진테크 5%, 7%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 미래산업도 10%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와 반도체 장비주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어제 이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후폭풍에서 점차 벗어나는 분위기인데요. 현대건설이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2% 이상 오르고 있고 대우건설 3%, 삼성물산 3% 이상 오르면서 건설주 역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6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하자 오늘 주가와 연동하는 증권주 역시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이 5%, 삼성증권이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6%, 5% 이상 오르면서 증권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화 강세 내수주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상선이 7% 이상 오르고 있고 동국제강이 4% 이상 강세입니다. 오리온 2%, 대한제본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던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지수가 하반기 주가 상승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지 끝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59선 1.4% 급등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500선을 회복했습니다. 502포인트입니다. 자, 어제 포스코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철강 금속 업종만이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가장 강하고요. 전기, 전자, 기계, 건설, 금융업종 역시 또 그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해야겠죠. V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 팀장님. 네. 예, 코스피 지수가 전 고점을 가뿐히 돌파하고 난 이후에 박스권 상단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하게 될 것인가에 많은 기대가 몰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이 박스권 상단을 네 번째 두드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할까요? 지금 현 상태로 본다 그런다면 예.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동반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176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본다 그런다면 1670포인트의 안착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 이후에 지지부진한 박스권 상단부가 이제 돌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대감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5조 원, 영업이익이 5조 원 이상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남유럽 사태가 일단락되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라든가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들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연일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1760포인트를 돌파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1760포인트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수급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벌써 3천억 이상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힘이 되어줄 사람이 바로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어제도 3천억 이상 유입이 됐었고요. 그 전날에도 3천억 이상, 오늘은 지금 4천억을 돌파한 그런 상태인데,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조금 불안한 것이요,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절대적으로 축소가 돼 있다는 중에 좀 불안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평균 3조 원 또는 4조 원을 넘어가야지만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의 외국인들의 일평균 매매 금액은 2조 원이 안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매매 대금이 급감한 상태에서 매수는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매수라고 보기보다는 관망속 매수 우위라고 좀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기간의 매수액이 1,500원 가량으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이 넘었다 그런다면은 기관들의 매도는 지금 순매도가 3,500억 이상 출회가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750포인트 또는 1,650포인트, 1,760포인트에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기존의 매물과 펀드 안매 물량이 다시 한번 증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증시가 방향을 잡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176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1800포인트 또는 19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다시 한번 1750포인트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런다면은 또다시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760선 안착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창사 이래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나 급등하면서 82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IT 관련주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인텔의 실적 발표, 국내 증시에 지금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인텔의 실적은 글로벌 어떤 IT 업종들의 바로미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인텔의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어떤 시장의 의견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텔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여전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데 무게 중심을 쏠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와 민감한 IT주들의 오늘 반응이 좀 세게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인텔의 실적까지 좋아지면서 대기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후 만약에 우리 시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760포인트 안착하고 다시 한번 상승폭이 크게 시작이 된다 그런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업종들이 다시 한번 세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176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안착을 하고 대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IT 업종들의 실적 주가가 크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떤 IT 업종들의 실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1700포인트 안착이라는 어떤 숙제가 남아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서로 사실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실적 발표가 결국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감들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면서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향후 시장의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 LG전자였는데요. LG전자가 40여일 만에 오늘 1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에 동참해서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겠죠. 정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어제 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 하이닉스를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주가가 4%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은 JP모건에서 2분기 실적이 정점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결국 그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켰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역시 인텔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하이닉스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텔의 실적이 좋게 나타남에 따라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높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재밌는 것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도 JP모건에서는 1분기 실적이 정점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도 똑같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급락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급락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IT 업종들은 사실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만 유독 경신을 못하고 조금 주가가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하이닉스는 주가의 상승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하이닉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25,500원 선에서 2.4% 정도 오르며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8,000원 제시하셨고 손절가 22,000원 정도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오늘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2.7%나 급등하면서 9,700선은 물론이고 9,8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797선에서 오전장이 맞춰졌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6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일본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투심이 위축됐었죠. 1.6%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어제의 하락분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산유종합지수가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1%대로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홍콩과 항생지수,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 모두 1%대로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유독 일본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9,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니케이 지수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3% 가까운 2.83%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9,807.36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중 가장 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틀 연속 약 보합권의 장 마감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 증시에서 발표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 또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 7,480억엔의 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최대 7,480억엔의 증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주가를 증자를 하는 만큼 시장에서의 희석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강세장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9,800선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장 강한 상승폭을 확대했던 만큼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소폭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1.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1% 이상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또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 강보합권에 시작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이러한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중국에서의 2010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매수 유입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운영 보고서를 보았을 경우에 자금 수요 감소가 직접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드는 만큼 중국 본토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2,500의 박스권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글로벌 증시의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가운데 2,450과 2,500의 박스권 기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의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자, 먼저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종목명과 또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드리고 또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LG전자요. LG전자 갖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 정도 들고 계세요? 11만 원 사가지고 50%가 했습니다. 11만 원에 매수하셔서 50%를 갖고 계시다. 예, 50%가 예, 되겠습니다.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작년 11월 달에 샀는가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요? 예. 예, 최근에 LG전자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들고 계신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시청자님,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들이 있으실까요? 언제쯤 조금 오르려는지 삼성전자는 그리 오르는데 LG는 계속 내려가다가 또 며칠 사이에 조금 올라오더라고. 예. 예, 그래서 언제쯤 더 반등하려고 그게 궁금합니다. 작년 11월에 매수를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리 값이 떨어집니까? 예,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일단 작년 11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꽤 오래 들고 계셨는데 주식 투자는 오래 원래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 뭐 나이 많았으니까 손해보면 안 팔고 그래야 뒷내 사는 건 나이가 그러니까. 정 팀장님께서는 일단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었는데요. 시청자님께는 얼마 정도 목표가 정해본다면 또 수익도 거두실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겠고요. LG전자 실적,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도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예, 정 팀장님. 네. 예. LG전자의 주가의 급락을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사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들어서 LG전자에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게 경쟁사 대비 모멘텀이 없다는 것인데 결국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전자는 작년에 세계 휴대폰 시장 3위를 점유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무런 두각도 못 나타내면서 결국 스마트폰의 어떤 경쟁력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본다면은 LED TV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시장이 선점하다 보니까 경쟁사에서 많이 밀렸다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결국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두 가지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LG전자가 최근에 옵티머스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고요. 연내 스마트폰을 10개 기종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LED TV 역시 최근에 라인업이 향상이 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LG전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LG전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 시장 진입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LG전자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된다 그런다면 그때 후발주자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LG전자의 최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최대 단점은 결국 LG전자의 장점으로 마무리가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을 하면서 결국 잃어버렸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LG전자의 주가는 너무나도 싼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실적은 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뭐 굳이 지금 팔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2만 5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12만 5천 원을 상향 돌파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50%의 비중이라면 절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보지 않는 선에서 또는 12만 원대, 12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무방하지만은 만약에 12만 5천 원을 터치하고 다시 되밀린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016-8500-1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6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0만 3천 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장기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정 팀장님,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문의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도 가능한지도 함께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장기로 가지고 가신다 그런다면은 그냥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삼성생명은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너무 좋았지만은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못 미치는 만큼의 어떤 실망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10만 원대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생명은 그냥 가지고 간다 그런다면은 15만 원도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카드로의 카드 결제를 처리함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나가지 않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주는 누가 뭐라 해도 보험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뭐 무난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길게 본다 그런다면은 뭐 15만 원대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IT 관련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죠. 10만 5천 원에 15% 매수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50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15만 500원 선에서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수익률을 단순적으로 계산하더라도 50%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실적이죠. 뭐 MLCC라든가 LED의 어떤 매출 호조가 나타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LED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LED 어떤 성장성이 여전히 부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가가 연초 10만 원대에서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실적이 좋다 그러더라도 주가의 상승을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셨다 그런다면은 뭐 굳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계속해서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차익 실현 하시면은 일단은 뭐 다른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삼성전기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과연 상승 탄력이 더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은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큰 수익 보신 종목을 다 포함해서 이제 다른 저평가 종목대에 있는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어닝 서프라이즈, 2번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깜짝 실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서프라이즈는 통상 좋은 것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때는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STX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859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없으십니다.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 매도가를 말씀드리면 매도가는 지났습니다. 예. 뭐 일단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중국의 어떤 엔진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회사인 STX 대련 엔진이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더불어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 뭐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엔진 산업은 여전히 성장의 무게 중심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특성상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뭐 시장 점유율을 방해해보니 좀 폐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TX 대련 엔진의 어떤 수주가 추가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STX는 참 말이 많은 그룹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룹 자체가 M&A로 덩치를 키운 그룹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해서 언제나 많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STX 유럽을 싱가포르 시장의 상장 예상에 따라서 유동성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뭐 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금 동원 영역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24,000원대 정도의 어떤 뭐 하나의 저항선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24,000원, 25,000원 정도를 지금
돌파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2만원, 24,000원, 25,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2차적인 목표 주가는 3만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걱정이 좀 덜 되네요. 자, 이번 종목도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826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060원에 사셨으면, 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최근 들어서 고가에 사신 듯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항공주와 여행주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아시아나항공을 1060원에 매수하셨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매수하셨던가 아니면은 2년 전에 매수하셨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타이밍, 즉 리스크가 너무 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초에 보면은 4월달에 불과 4월달만 하더라도 4,000원대의 주가가 지금은 9,000원대, 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가의 상승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건데요. 일단은 환율이 추세적으로 안정을 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수송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좋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단기에 급등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조정이 와야 되는데 이 조정을 얼마나 잘 견디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손절가를 설정해드리면은 9,500원 정도에 설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선에 딱 물려있는 부분이 9,500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역시 20일 이동평균선이 9,300원대, 500원대에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면 9,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1,200원입니다. 11,200원은 사상 최고가의 어떤 근접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상 최고가가 11,200원이라 그런다면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담감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사면 주가는 내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은 손절가를 9,500원 잘 지켜보자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V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궁금하신 종목과 남기고 싶으신 메시지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016-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